여러분 이과생이 아니라도 수학에 기초가 없으셔도 할 수 있는 생법, 문과생이 하는 생법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무의 생법에 이어서 오늘은 공정의 생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강목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결벽증이 좀 생긴 게 있는데 우리 시인들 같은 경우는 시상이 떠오르면은 그 시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떤 개념이나 인사이트가 그러면 두리뭉실한 말로 그냥 표현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비트게스트에는 율시랑 농구를 이렇게 보고 나서 바로 우리의 생각이 언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나서는 가장 적절한 언어가 뭘까 항상 고민을 해요. 이 개념을 표현하는. 그래서 제 방법 타이틀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 소제목들을. 계속 어제 밤새 보면서 바꿨어요. 이게 뭔가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약간 수정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시와 17시 제가 이건 현대 시간으로 바꿨어요. 성경의 시간을 6시는 새벽 6시, 17시는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감정 가운데 가장 불편한 감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람의 감정 가운데 가장 불편한 감정.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억울한 감정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 억울한 감정은 언제 생기나요? 오해받았을 때. 좀 약간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은 공정하지 못한 대접을 받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 억울한 감정이에요. 우리 춘추벌로 도제편에 보면은 공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난은 근심하지 않지만 균등하지 못한 것은 근심한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요. 힘들어도 참습니다. 근데 뭐를 못 참는다면 균등하지 못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은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제자들과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고 그 당시 제왕들에게 이 현자들이 제왕들에게 코칭을 할 때 너희들이 혹시 나라를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 경제 망쳐서 백성들 배불게 하는 거? 그거 오케이. 그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뭐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심각한 것이 불공정한 이슈들이야. 공정의 이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정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감정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숭이 두 마리에게 과제를 줬어요. 똑같은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잘한 보상으로 상을 줍니다. 근데 원숭이 하나에게는 포도를 상으로 줬고요. 하나는 오이를 상으로 줬어요. 여러분 뭐가 좀 낫죠? 포도죠.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오이 받은 원숭이. 잠깐만요. Dạ, xin gắn trước rồi. 원숭이가 열받았어요 지금. 그죠? 왜요? 원래 원숭이가 오이 잘 먹습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이를 받고 나서 먹으려고 그럴 때 옆에 보니까 옆에 놈은 뭘 먹고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과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죠? 화딱지 나요? 안 나요? 나죠. 불공정한 거죠. 여러분 불공정한 것은요 원숭이도 못 참습니다. 그 원숭이도 못 참는데 사람은 참겠어요? 그래서 이 불공정이라는 것이 학습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도요 동물에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본능적인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과 관련돼서 이 공정이라는 의식이 사람에게 언제쯤 생길까를 이제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공정 의식을 갖게 될까 이걸 연구한 논문들이 많은데 제가 찾은 것 가운데 가장 어린 시기에 이 불공정 의식을 하게 되는 나이가 언제로 나오냐면 2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살 미만만 돼도 공정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뭔가 대접을 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보다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공정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된다기보다도 제가 보니까 약간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속에 그냥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불공정해,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걸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정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를 생각해요. 딱 계산하고 이성적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정 반응은 이성보다 감정과 관련된 반응이에요. 이 공정 관련돼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두 사람에게 하나의 과제를 주는데 한 사람에게 돈을 줘요. 예를 들면 10만 원. 그리고 상대방과 그걸 나눠 가지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10만 원이니까 제일 공정하게 나눠 가지는 건 얼마예요? 5만 원 자기가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그 돈을 받으면 오케이. 그 돈을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 5만 원 싫어하고 안 받으면 둘 다 돈 못 가지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인데 제가 8만 원을 가지고 상대에게 2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심통나겠죠. 그럼 그걸 안 받잖아요. 그럼 둘 다 돈을 못 받는 구조예요. 이 게임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이 게임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거나 보였어요. 근데 예전 제가 6만 원 갖고 4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안 받죠.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요새 좀 어려우세요? 자, 이게 제가 무슨, 왜냐면 받는 게 맞죠?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냥 게임이고 내가 어차피 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 참석한 사람의 10에 8, 9은 안 받아요. 나한테 손해가 나는데 안 받아요. 차라리 불공정하게 저는 6만 원 가진 걸 내가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못 받는 게 낫지 내가 들고 받는 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공정의 이슈 앞에서는 이해득실보다 내가 손해는 참아도 뭘 못 참아요? 불공정을 못 참는 게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이 최후 통첩 게임을 할 때 인간의 뇌가 어디가 불이 켜지나를 본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켜져야 돼요? 5만 원, 3만 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전전지역이 불이 켜지는 게 맞아요. 이성. 근데 어디가 불이 켜지니까 음이빨, 편도체가 불이 켜져요. 그게 뭐 하는 데인 줄 알죠?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공정 이슈가 딱 닥칠 때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감정 반응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감정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 논문의 제목이 재밌어요. 여기 limbic justice예요. 변형계 저스티스. 변형계 그 감정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여기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이게 신경 안정제거든요. 이걸 처방했더니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정 문제가 합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하는 거죠. 이 감정 반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제도를 봤을 때 사람은 자기의 생존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공정의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보편적으로 폭넓게 이것이 좀 개입된 문제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공정의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가 뭐와 관계된 문제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 안 해주세요? 이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정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롯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담하라 했어요. 심판하는 이가 뭐를 해요? 정의. 하나님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태어나부터 금수저고 난 흑수저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제기하는 것이 공정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하는 마지막 이슈와 문제가 뭐냐면요, 공정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이거 찬양하지 않아요. 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을 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는다 했고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한다 했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경배하죠. 구원자이기 때문에 경배하죠. 그런데 뭐 때문에 경배해요?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의는요, justice예요. 공입니다. 공정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해서 찬양을 해요. 결국 인간이 마지막에 해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공정의 이슈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 늘 마음에 억울한 감정, 분한 감정을 어느 정도 갖고 사세요. 삶에서 공정의 이슈를 경험 안 하시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결국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뭘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있죠. 그게 뭐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안 없어질 것.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이건 끝까지 있는다고 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대전인데 성경의 신학을 약간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방식, 이 사람이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리의 왕입니다. 개념 정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리한 그 목록, 어떤 그 방법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로 정리를 한 거죠. 주제별로. 이 신학대전인데, 이 신학대전에 보면 하나의 그 정리를 할 때 질문, 대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사랑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모든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신학대전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아퀴나스가 어느 정도 포션을 할애해서 책을 썼을까요? 16개의 질문 대답. 믿음과 관련돼서는 16개의 질문 갖고 어느 정도 개념을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hope, 소망에 대해서는 6개의 질문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6개 질문 정도 던지면 소망의 개념이 거의 정리가 돼요. charity, 사랑은 얼마일까요? 24개의 질문이에요. 사랑이 좀 높아요. 그래도 24개. 그런데요, 저스티스 파티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할애하는 줄 아세요? 66개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예민한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 공정한가요? 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공정과 관련된 숫자가 나오는 문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그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이 3시간 간격으로 일꾼들을 일터로 데려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터에 온 사람은 몇 시에 왔냐면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일이 몇 시에 끝나면 오후 6시에 끝나요. 1시간 전에 왔죠. 그리고 뭐를 합니까? 일이 다 끝나고 결산을 하죠. 임금을 주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겐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 당시 법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수치 품삯을 주면 도대체 난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도 얼마가 돌아오죠? 여러분,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불공정하다는 생각 드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이 여기서 새벽부터 온 사람이 굉장히 주인한테 불만을 제기하죠. 이럴 수 있냐? 여기 새벽부터 온 일꾼의 말에 격하게 공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불공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새벽 1분의 말에 격하게 공감된다는 것이 무엇을 입증하냐면, 여러분 지금 공정의 셈법을 하는데 누구의 셈법을 따라서 셈하니까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땅의 셈법이에요. 어제 말한 것처럼 셈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주인의 계산법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어떤 공식 갖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 나옵니다. 공정의 계산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이 뭐냐면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정의식이라는 건요, 그냥 타고난 것 갖고만 되지 않아요. 굉장히 주도 면밀한 학습이 필요해요. 우리 대부분이 그러니까 감으로 아주 이건 불공정하다. 딱 이 오잖아요. 뭐 이거 뭐 동이치 된장인데 다 계산해 볼 필요 없죠. 그냥 오는 느낌인데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이 공정 계산법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공정이 뭘까에 대해서, 공정이란 말과 이제 가장 유사한 말이 justice, 정의예요. 그죠? 성경에는 의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의의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미슈파트라에서 상대적인 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천칭절과 같은 거, 여기다 올리면 딱 균형 맞춰야 되는 그런 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는 그런 약간 미슈파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정의를 가장 잘 정의한 사람이, 이 정의는 아직까지 유효할 정도로 거의 퍼펙트한 정의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저는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거의 2000년 훨씬 이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의 의견을 반박을 아직까지 못하게 할 만큼, 그 당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공정을 어떻게 정의냐면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는 몫에 관계된 거예요. 내가 마땅히 응당받아야 될 몫을 내가 받은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럼 어떻게 몫을 분배하느냐, 그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죠. 같은 것을 다르게 하지 말고 다른 것을 같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보시면 왜 이 포도원 일꾼이 불만이 많았냐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거죠. 맞죠? 여러분,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하고요, 1시간만 일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다르게. 일단 다르게 줘야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다른데, 난 쟤하고 다른데 똑같이 돈 줘요. 그럼 이게 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죠. 이게 이슈였어요. 왜 다른데 같게 하는 것이죠. 이 다르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가 계산할 때 공정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제가 천칭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추가 있어요. 그죠? 천칭절은 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추를 올려놨냐에 따라서 이게 평균이냐 아니냐가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의 내가 합당한 몫을 받았나 안 받았냐를 계산할 때 두 가지 추를 써요. 하나는 내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양을 일단 봐요. 그죠? 내가 오늘 한 10원, 50원어치 정도 일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냥 뭘 봐요?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해요. 이게 뭐 해야 돼요? 내가 50원어치 냈다고 생각하면 얼마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50원.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뭐 한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자, 이 공정의 추를 갖고 보면은 새벽부터 일한 사람 주인이 공정하게 줬어요? 공정하지 않게 줬어요? 하루치 일당인데 얼마라고요? 그럼 공정하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기서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어디서 걸렸냐면 여기서 걸려요. 두 번째 사람이 비교한 게 뭐냐면요, 내가 받은 보상과 나와 비슷하게 일한 사람이 받은 보상을 비교해요. 여기서 걸렸죠.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과 보상은 또 문제 없는데,
이번엔 두 번엔 뭐와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는 이 불공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편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보정하려고 해요. 불공정. 보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 내가 100원어치 했는데 50원 받았어요. 불편하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주인한테 50원 더 내놓으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절대 더 못 주겠대. 이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보정할까요? 내가 일을 둘이서 보정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100원어치 했는데 50원 받았어. 그럼 50원 더 줬는데 안 줘.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얼만큼 일할까요? 딱 50원어치만 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요. 그래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이렇게 불공정한 감정을 유지하고 사는 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해려고 노력을 해요. 다 그렇죠? 그죠? 돈 적기 좀 덜 하죠? 내가 받아야 될 만큼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요, 그만큼 안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적인 감정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이게 일꾼의 세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태어나면서 그냥 어련히 알아서 배우는 세법들이에요. 이대로 보니까 주인이 준 게 분명히 뭐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인은 어떤 세법 갖고 이 몫을 분배했을까요? 아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라 했죠.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새벽부터 온 사람은 다른데 같게 취급했다고 지금 접근을 해요. 이 문제, 우리처럼. 그런데 주인은 왜 같게 줬을까요? 왜 같게 줬을까요? 같으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포도원 일꾼은 다르다고 봤어요. 한 시간 일한 사람과 나는 달라 라고 봤는데, 포도원 주인은 뭐예요? 아니야, 너희 뭐예요? 같아요. 같은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럼 뭘 봤을까요? 첫 번째 뭘 봤냐면요, 성과가 아니라 필요를 봤어요. 여러분, 성과는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새벽부터 온 사람, 일한 사람의 성과가 훨씬 커요. 그럼 다르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분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분배했어요. 그럼 새벽부터 온 사람의 필요와 1시간만 일한 사람의 필요가, 하루의 필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밥을 5끼 먹고 1시간에서 밥을 1끼만 먹어야 돼요? 똑같아요. 필요는 똑같습니다. 주인이 본 것은 성과가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예요.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인이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딜을 해요.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을 데려올 때는 어떻게 딜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했어요. 이 what is right, 이 표현이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공정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최소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 주는 게 공정해요? 주인 공정하게 준다 이거 공정합니까? 우리 의식은 공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주인은 공정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계산법이 달라요. 성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공정 문제가 되게 예민해요. 한국 사람이 특히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날 공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요. 교환적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적 정의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예민한 공정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분배적 정의입니다. 이 사회적 재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가지는 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극단적인 두
기준이 뭐냐면 기여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게 맞는가예요. 그러면 성과 지상주의 사회에서는 뭐에 따라 분배하는 게 공정한 거죠? 기여에 따라서죠. 근데 여기 나오는 주의는 뭐에 따라 공정 분배를 한 거예요? 필요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런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그 구조를 가진 공동체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이 사회에서. 어딘 것 같아요? 공산주의? 뭐 그것도 일치가 있죠. 여러분 가정입니다. 집이에요. 집에서는 제가 월말이 되면 제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 경제력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저거든요. 다 보면 우리 애들은 돈 한 푼 안 벌어. 그럼 이제 월말에 뭐 합니까? 이제 월급 들어왔으면 뭐 해야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가야 돼요? 그죠? 한 98%는 제가 갖고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쓸게. 근데 분배할 때 보니까 저한테는 몇만 원 안 와요. 그리고 일 하나도 안 한 그 애들이 거의 90%다 갖고 갑니다. 그럼 제가 그 밤에 잠을 못 잘까요? 억울해서? 세상에 분하잖아요. 그죠? 기여는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내 몫이 제일 적어. 근데 저 분하지 않죠.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뭐에 따라 분배를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분배죠. 돈을 애들이 제일 많이 써요. 학교 가느라고 뭐도 쓰고.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도 누구도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가정이죠. 저는 여기서 그걸 봤어요. 포도 준비의 이 비유에서 여기는 어떤 공정의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늘의 공정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죠, 이곳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필요가 똑같아요. 사람은. 부자도요, 아무리 그분이 많이 드셔봐야 3끼 이상 못 먹어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3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과에 약간 필요에 따라 분리됐다는 거. 우리가 그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은 굉장히 성과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좀 기대를 많이 한 게 제가 공부 좀 잘했어요. 모든 시험 다 쓸었거든요. 근데 전 좀 기대한 게 뭐냐면, 이걸 좀 잠깐만 이 공부 갖고 좀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작은 merit based scholarship 있어요. 공로 잘한 거예요. 근데 merit based scholarship이 거의 없어요. 그날. need based scholarship. 그러니까 필요 중심으로 장학금을 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장학금을. 그리고 좀 남으면 그때 merit based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need based. 필요에 의한 분배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남으면 성과예요. 되게 불만이 많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주인의 셈법에서 두 번째는 뭘 봤을까? 뭘 봤냐면 능력이 아닌 기회를 보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능력주의인데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갖고 가는 게 맞죠. 능력 많은 사람이 돈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무도 불만 없죠.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몇백억씩 버는데 여러분 불만 없죠. 그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그만큼 돈을 갖고 가는 게 맞나 생각이 요새 갑자기 좀 들었어요. 그럼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일까요? 기회예요. 만약 타이거 우즈가 조선시대 16세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딱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죠? 딱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죠? 요 폼 딱 잡으면 한국 딱 얼마 벌겠어요? 예? 그때 세경이죠, 세경. 그죠? 하루치 세경 정도밖에 못 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운 좋게 언제 태어난 거예요? 21세기? 그것도 어디? 미국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똑같은 폼인데 뭐가 달라져요? 연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 생각해요. 난 골프 잘하니까 내가 이걸 받는 게 합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능력 때문에 그게 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회예요. 보세요. 새벽 6시에 일하는 사람하고요. 1시간만 일하는 사람하고 보면요. 난 능력이 좋아서 난 새벽에 채용됐어. 네 얼마나 좀 사람이 좀 그렇게 변변찮아 보이면 그 메꼬드가 아니고 꼴찌로 채용됐겠냐. 그러니까 너는 꼴찌로 채용됐으니까 그만큼 받아도 돼. 여러분 이게 능력 문제인가요? 기회 문제죠. 새벽에 채용된 사람은 뭐가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인 눈에 일찍 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인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몇 번 나가는 이른 아침에 가고요. 제3시, 여기다 6을 더하면 오늘 날씨가 나와요. 이른 아침, 그 다음에 30은 9시,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니까 5시. 몇 번 나가요? 노동시장에 5번 나가요. 여러분 왜 저는 12시까지 노동시간에 나는 건 좀 이해를 해요. 12시까지. 이 소리 그렇게 되게 빠듯했나 보다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1시간 남겨놓고 노동시간에 시장에 나간 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간 것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필요한 건 포도원 일꾼이 필요한 것도 있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뭐예요? 기회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포도원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주인의 굉장히 강한 의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나간다고 그래요. 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능력이 있어서 다 잘 나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능력 때문에 잘 나가신 것 같죠? 난 머리가 좋아서, 난 뭐해서. 여러분 인생의 성취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미난 데이터를 보니까 인생의 성취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거의 그 부모에 의해서 80%가 결정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가 나의 평생 소득의 50% 이상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능력 많아서 돈 잘 버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태어났고 미국에 태어났고 유럽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 혹시 우리 만약 하루에 여러분이 최저시급을 받고 한 달 일하시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까요? 한 200 정도? 여러분 200 벌면은 세계 사람들 다 놓고 순위를 매기면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일 것 같아요? 상위 10% 안에 듭니다. 여러분이 잘 나와서 상위 10% 안에 드는 거예요? 아니죠. 뭐 때문에 드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고 운이에요. 그게 결정할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냐가 30%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80%는 다 운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참 난 너무 기회가 좋았던 거예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때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갖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다고 새벽에 투덜투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주인한테 준 기회예요. 기회 덕분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불만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뭘 봤을까? 주인이 본 것과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본 것은 노동량을 봤어요. 맞죠? 내가 일한 노동시간과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이게 말이 1시간이랑 노동량을 봤는데 주인이 본 것은 수고량이에요. 여러분 노동량과 수고량은 항상 비례할까요? 아니에요. 노동을 많이 하면 물론 수고를 많이 하겠지만 여기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 게 종일토록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은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와 싸운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종일토록 논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종일토록 일하는 것과 종일토록 논 것을 가지고 노동량으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수고량으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종일토록 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휴가 가서 노는 게 아니고요. 실업장으로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실업 상태에서 놀 때 노는 거예요, 그게? 계속 뭐 합니까? 원서 내고요. 뭐 할까 고민하고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도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논 사람은 논 게 아니에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초조해. 내가 이때 하여되지 않으면 난 그냥 가족 굶긴다는 거죠. 그럼 계속 돌아다녔을 거예요. 어디 날 부를 데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량으로 치면요. 절대 수고량은 비슷해요. 노동량은 달라요. 주인이 그걸 본 거죠. 저는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 갖고 비교하면 뭐야? 노동량만 갖고 비교하면 차이 나는데 절대 수고량을 갖고 비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하셔서 불만이었어요. 참, 삶이 이렇게 불공정해. 근데 지금 좀 생각하면은 공정하다. 여기 이제 송명희 님이 쓴 나라는 시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죠. 노래 알죠, 이것을? 나 가진 재물 없어. 가진 지식 없고, 건강 있지 않고,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 못 가졌죠. 굉장히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면 불공정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죠. 근데 그분은 남이 보지 못한 거 봤고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보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잃었으면요, 이만큼 얻은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져나 그 한 가지만 갖고 비교하면 불공정한 거 맞아요. 근데 인생 전체로는 총량 가지고 비교하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봤나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사람을 비교했고 주인은 상황을 비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보험 내시죠 매년? 혹시 그 보험 혜택 받으신 분 계세요? 그래서 혜택 받고 나니까 보험 참 잘 들었다 생각이 들죠. 전 지금까지 하면서 보험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한 30년 됐거든요. 전 좀 돈만 붓고 한 푼 못 받았어요. 제가 억울할까요? 예? 좀 보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혹시 의료보험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의료보험을 돈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셋 나요, 다 나요? 여러분 이 보험제도가 참 불공정하죠. 여러분 보험제도처럼 불공정한 제도가 없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한 푼 안 내고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무도 이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돈을 누구한테 줘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줄 거야가 아니고요, 사고 났다는 상황, 아프다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주인이 한 데나리를 무조건 주는 건 상황입니다. 1시간 만에도 한 데나리를 줘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그 다음 날은 고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은 오후 5시에 채용됐네요. 그럼 이 사람이 그날 얼마를 받을까요? 한 데나리. 이 제도의 혜택을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이 제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정이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죠. 이걸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살면은 분명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의 셈법과는 다른 셈법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약간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셈법이 참 정직한 셈법인가? 바른 셈법인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셈법이라는 걸 우리가 타고난 셈법만 갖고 계산하면요 안 돼요.
우리 생 공부를 해야 돼요. 공정은 최소한 그래요. 내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셈의 공식을 모디파이, 수정을 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세상을 가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부분은 제가 이제 손익결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손익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 공정의 셈법으로 해갖고 누가 무엇을 더 얻었고 어렵고 손해봤는지 손익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공정셈법에 손익계산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손익계산 했을 때 왜 새벽부터 온 사람이 불만이 많았냐면 내가 잃은 게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난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손해인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냐면요. 세그먼트예요. 딱딱 나눠갖고 보는 게 중요해요. 나눠갖고. 자 볼게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여기 개입되는데 하나는 선택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권이에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누가 손해봤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꾼이 제기한 문제는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왜 당신 마음대로 저 사람한테 한 대를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과 선택권을 자기와 의논하지 않고 주인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했다는 게 뭐예요? 불만인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했나요? 이 사람의 선택권을 침해했어요? 일꾼의 선택권을? 침해 안 했어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요. 독단적으로 결정할 영역이 있고요. 둘이 합의해서 결정할 영역이 있고요. 전체 집단이 합의해서 결정할 영역이 있어요. 따로따로 존재해요. 보세요. 이 사람과 한 대나리를 주는 것은 둘이 뭐 했어요? 합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새벽에 나서 일꾼 부를 때 오면은 한 대나리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다 했습니다. 둘이 합의했어요. 결정권의 침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가장 저녁 늦게 온 사람과도 주인이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상당하게 주겠다는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이냐면 주인이 합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의 선택권은 전혀 침해되지 않았어요. 불만 여기서 제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일꾼의 재산권 침해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온 일한 사람의 몫을 좀 떼서 더 줬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몫으로 더 줬어요? 주인의 몫으로 더 줬어요. 자기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날 세상에서 왜 분배가 이슈가 되냐면 왜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일도 하는데 복지 혜택을 주냐고 이슈되냐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는 돈이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올 혜택이 일부가 그걸 가니까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대에게 더 간다는 건 나에게 상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대성이 아니죠. 새벽부터 일한 사람의 몫을 떼서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 재산권도 침해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할 어떤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주인을 좀 보세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개입될 때 첫 번째는 선택권과 또 하나는 재산권이 이 선택권과 이익이 개입될 때 두 가지를 다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파이를 가지고 이걸 두 사람이 나눠 먹을 때 한 사람은 파이를 딱 쪼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결정권이 있고 한 사람은 쪼개진 파이를 먼저 집을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권한을 다 가지는 건 공정이고 공정하지 않아요. 그죠? 두 개의 권한을 다 가진다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자르고 나머지를 제가 먼저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권한을 동시에 가진 것은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정할까요? 두 권한을 나눠 가진 게 제일 공정해요. 먼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선택을 나중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를 때 어떻게 자를까요? 최대한 똑같이 자르게요. 조금이라도 크게 자르면 저는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보세요. 결정권과 그러니까 선택권과 이익은요. 이 두 권한은 동시에 가지면 안 되는 권한이에요. 근데 주인은 그럼 여러분 같은 이 두 권한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가질 것 같아요? 어떤 권한을 가지시겠어요?
난 자르는 거는 갖겠다. 난 그래도 혹시 잘못 자르면 잠깐 난 그래도 먼저 짓는 거 그런 거라서 해야겠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드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주인은 뭐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선택한 거구나. 자르는 문화. 자르는 문화. 보세요. 우리가 손자병법 이런 말이 있어요. 주도권을 주려면은 이익을 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주도권과 이익을 동시에 가지면 다 불만입니다. 아까처럼 자르는 것도 내가 하고 이익도 내가 가지겠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난 주도권을 너무 갖고 싶어. 내가 자르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수용해요, 상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둘 다 가지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주도권도 가지고 그 결정의 선취권도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주인은 주도권만 가졌어요. 그럼 주인은 뭘 포기했을까요? 이익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1분의 비유에 나오는 이 거래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손해봤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가진 공정의 어떤 계산법은 종합적으로 그냥 굉장히 기계적인 공정이거든요. 딱딱딱딱딱. 여러분, 기계적인 공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공정은 반드시 보정이 돼야 돼요. 근데 기계적인 공정을 보정하는 걸 제가 따뜻한 공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FAK라는 개념이 나와요. 공정 얘기할 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개념을 썼거든요. 이 FAK라는 개념은 언제 썼냐면 이런 기계적인 공정이 결함이 생겼을 때 그걸 방치하지 않고 보정하는 것이 FAK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기에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쉽게 말해서 내가 뭐 하는 게 관용이에요? 손해 보는 게 관용. 용서하는 것도 관용이라 하죠. 용서하는 건 내가 뭐 하는 거죠?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게. 이 관용이 들어가야 기계적인 공정의 결함이 보정이 돼요. 만약 주인도 내 목 하나도 안 읽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손해가 싫어, 주인도. 그럼 어떨까요? 바꾸면 사람 몇명 딱 그래. 1시간 있으니까 딱 네 목만 갖고 가. 요 기계적으로 딱 나눠주면 어때요? 바꾸는 사람 생겨요. 기계적인 공개가 된 삭막함이 있어요. 요거 되게 강조하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손해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FAKR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법이 자기를 지지하더라도 더 적은 몫을 받는 데에 만족하는 사람은 뭐하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는 이런 법적으로 내가 내 목 이거 받아서 아무도 뭘 안 해. 근데 내가 이렇게 주인이 내 목 다 챙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굶는 사람이 나는 합당해요. 나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뭐 하는 거죠? 양보할 때. 이게 FAK예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공정은 아까 말한 공이라는 저스티스 그런 개념의 공보다 FAK의 공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요. 우리 이 땅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정, 내가 손해보면서 보정되는 공정, 그 당사자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이 FAK의 가장 혁신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가 다 자기 목 챙기면 어때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못해요. 권리니까. 그런데 포기해요. 왜요? 전체적인 따뜻한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다 내 목 챙겨보세요. 내 권리 피찾고 공정하긴 하죠. 근데 누군가는 FAK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모두가 그러면 제일 좋아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정을 이루셨는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결국 이 땅의 공정이 어떻게 완성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계적 공정 갖고 이 세상의 공정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우리 다 돌아가셔야 돼요. 다 심판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게 해결 안 했어요. 기계적 공정이 가지는 한계를 하나님이 아셨죠? 거기 뭐가 개입된 거죠? 관용의 공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 관용 공정 누가 손해봐야 돼요. 그 손해를 누가 본 거죠? 예수님이 봤죠. 이 로마서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어요. 그를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완전한 공정이 보정되고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죠.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몫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회가 왜 공정하지 않죠? 좀 복지를 더 늘려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사람이 되죠. 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어때요? 아, 내 몫 가는 거 싫은 거죠. 우리는 기계적 공정을 원하고 살잖아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뜻한 공정의 사회에 위해서는요, 내가 응당 받아야 되는 내 몫을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몫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포도 리브레이브는 그걸 좀 갖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그전에 기계적 공정에 대한 나의 셈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셨던 따뜻한 공정, 내가 좀 손해보는 관용의 공정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시고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런 공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